뒤에 차가 벤츠네요. 벤츠가 어떻게 하나 보시겠습니다. 속도가 떨어지죠? 천천히, 속도 빠르지 않은데요. 나 멈췄어요. 난 멈췄는데 콩. 콩인가요? 쿵인가요? 지금 콩이에요? 쿵이에요? 뒤에는 콩, 얘 뒤는 콩이에요. 왜? 들이받기 직전에 알아요. 그러니까 콩! 그래서 뒤에서는 콩인데 받치는 사람 어떨까요? 받치는 사람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앞에 차들이 멈춰서 따라서 멈춥니다. 자, 천천히. 나 멈춰요? 브레이크 잡고 살짝 멈추는데. 자, 차가 밀려요, 앞으로. 뒤에 차는요, 뒤에 차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걸 갖고 아프다고 그래? 보험 사기꾼 하냐? 불박차 운전자 그날은 잘 몰랐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막 어깨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죠. 하루 자고 나면 아파요. 그날은 긴장해서 모릅니다. 긴장해서 어디 부러지거나 뭐 피가 나거나 그러면 119 부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자고 나서 한번 내가 검토해 볼게요. 예. 그 다음날 대인 접수 달라니까 안 해줘요. 보험 사기로 고소하겠대요. 아이고 거꾸로 한번 당해보라고 그래요. 거꾸로. 뒤에서 박는 사람은 자기가 준비를 하면서 핸들 딱 잡으면 이렇게 콩. 앞에서 쾅! 차가 흔들렸어요. 차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 팡!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는 아이고 생각보다 충격이 크죠. 이런 걸 갖다가 뭐 보험 사기 이란 택도 안 되는 거 고소하면은 그런 건 좀 무고죄로 잡아놓으면 좋겠는데 또 무고는 또 안 돼요. 자기가 나는 보험 사기인 줄 알았죠. 뭐 그러면은 기억에 반하는 것을 증언했을 때가 위증이고요. 사실과 다른 걸 토대로 해서 고소했을 때가 무고입니다. 이거 무고죄도 안 돼요. 저런 거는요, 무고죄는 안 돼도 준무고죄로 좀 혼낼 수 있도록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뒷차에서 그래 뒤에 범퍼 망가진 건데 물어줄게. 근데 대인 접수 못 해주겠다. 저럴 때는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 이젠 바꿔. 그래 네가 앞에 가. 그래 내가 여기서 박는 게 아니라 너 하루 종일 돌아다녀. 내가 너 뒤에도 있다가 없다가 뒤에도 있다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너 서 있을 때 펑 박을게. 하루 종일은 준비 못해요. 잠깐은 대기하는데요. 하루 종일 못해요. 또 이런 거 하고 또 어떤 사람 마디모 한다 그러지. 마디모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마디모는 들이받는 거 미리 대비하고 있어. 꽝 들이받 나 견딜만 해. 외국에서 실험해보니까 견딜만 하죠. 그러니까 안 다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도 안 다쳤다. 이게 마디모예요. 웃겨요. 예. 이거는 택도 안 되는 보험 사기 하는 것은 뒤에 사람 진짜 그러지 마세요. 경찰관이 딱 보더니 이 정도면 다치지요. 이거. 그래 마음대로 해. 그래. 당신 그래 벌점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해줄까 했더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 대인 접수해 줄게요. 그래서 경찰관 전화 받고 대인 접수해 줬대요. 아이고 경찰관 저런 거는요. 그래 와 보험 사기 고소하려면 해. 그래 난 넌 벌점하고 범칙금 괘씸하다. 그렇게 했었어야지 오히려. 다행히 치료를 며칠 받은 것까지는 안 해줘서 내 돈으로 하고 막 그랬어요. 보험사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의뢰인이 저희 계약자가 좀 특이한 분이라서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다 주기로 하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치료할게요 하는 걸 조건으로 125만 원에 합의되고 대물도 100대 0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기로 했답니다. 여러분들 박는 사람은 별게 아니지만 받치는 사람은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왜냐?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뒷차는 왜 앞차를 들이받았을까요? 핸드폰 만지다가 못 봤대요. 핸드폰 만지다가. 항상 앞을 잘 보십시오. 휴게소 들어갈 겁니다. 휴게소 들어갈 건데 자, 휴게소 들어가요. 그런데 아이고 저 차 왜 저래? 저 차가 날 때렸어요.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 날 때려. 자, 후방 영상 보시죠. 저 차가 나를 때리네. 어떻게? 왜?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후방전선 보세요. 잘 가고 있는데 저 미끄러지면서 날 때리면서 내 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휴게소에 들어가서 저 차를 쫓아가자니 내 차가 혹시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쫓아가다가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하고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하고 네 그리고 뺑소니 신고했는데요. 경찰에서는 뺑소니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어요. 근데 검찰에서 뺑소니 무혐의래요. 증거불충분으로. 왜 그랬네요? 그랬더니 나 자동차랑 붙이고 몰랐어요. 난간이랑 붙인 줄 알았죠. 그리고요, 저쪽에 휴게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10분 동안. 근데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무혐의랍니다. 검찰에서 받은 불기소 이유 보시겠습니다. 불기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그냥 간 건 인정된다. 그러나, 나는 자동차랑 붙이고 전혀 몰랐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 잡는데, 미끄러지니까 브레이크 킥 잡는데,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다. 극도로 불안한 상태라고 추측이 된다. 그리고, 그 휴게소 저쪽에 출구 지점이요. 저 나오는데요. 거기서 한 10분 동안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도 피해 차량이 안 보였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 경황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서 자동차랑 부딪힌 거, 그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뭐가 파편물이 막 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고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 혐의 없음. 이건 좀 너무 이렇게 하면요. 그럼 나 당황해서 나 그냥 갔어요. 그러면 전부 다 무혐의 되는 건가요?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저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됐기 때문에 끝났어요. 저 사건이 고소사건이면은 내가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소사건이 아니고 인지사건이면 항고도 못해요. 그냥 끝났어요. 근데 아쉬움이 뭘까요? 미필적 고의.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사람 붙인 거 아닌가? 그리고 사람이 저 휴게소에 들어가고 거기서 자기도 당황해서 여기저기 신고하고 그러라고 못 찾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추궁했어야지, 더. 그거 차로 부딪혔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사고를 냈는데요. 뭔가 부딪혔는데요. 자동차랑 부딪혔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고 접수 들어오면 저라고 알려주세요라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지. 그런 거 왜 안 했어? 이렇게 좀 추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없음이지만 당황해서 몰랐다. 다른 사건에서 혐의 없음 나올까요? 이 사건은 운이 무진장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미필적 고의라는 거,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지만 내가 뭔가 부딪혔다. 정신이 없었다. 차랑 부딪혔을 가능성이 절반은 있잖아요. 가드레일이랑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고 차랑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그냥 이탈하지 마시고요. 출구 쪽에서 10분 동안 있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거기서 전화를 했어야죠. 전화로. 출구를 거꾸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고속도로 순찰대 전화해서 제가요 112에 전화해서 제가 7고 휴게소 앞에서 교통사고 있었어요. 차가 미끄러지면서요. 미끄러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차랑 붙였는지 가드레일 붙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사고 다른 차보다 무진장 빨랐어요. 빠르기 때문에 빗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부는 빠진다 하더라도 뺑소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속 여부 빗길이 20% 감속했는지 감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난 거죠. 그런 것에도 좀 더 조사가 필요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이 잘 안 보입니다. 참 이렇게 보이면 이게 되나요? 현대 액시언트 버크 시멘트 트레일러 BCT 차량인데요. 짐은 안 실었어요. 짐 안 싣고도 공차 중량이 14톤입니다. 자, BCT 차량이 갑니다. 가는데요. 이곳 제한 속도는
제한속도 얼마인가? 잘 모르겠네. 근데요, 60? 60도로에서 가는데, 이거 뭐야. 제한속도 60도로에서 황색 전면 신호예요. 황색 전면 신호에 내가 가고 있는데, 그런데 깜빡이도 안 킨 것 같죠? 호호, 이 차. 승용차가 저렇게 큰 차한테, 저 차가요, 불박차가 이미, 정선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 교차로 쭉 황색 전면 신호, 직진차로에서 여기 정선이네요. 이 정선 보여요. 이 정선 보낼 때까지 아직까지 없었어요. 이때 불박차가 정선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상대차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좌회전 들어왔대요. 근데 상대 운전자가 많이 다쳤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뭐 갈비뼈도 부러지고 갈비뼈 8개 부러지고 막 그랬대요. 상대차가 제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해서 브레이크 잡을 겨를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상대차가 제 앞으로 좌회전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저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고에서 과실비리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상대가 많이 다쳤으니까 나도 처벌받을 것 같다. 기소의견을 보내겠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중상인가요? 식물인간인가요? 사지마비인가요? 팔다리 절단인가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아니래요. 진단이 많이 나왔을 뿐이래요. 진단 많이 나왔다고 중상이 아닙니다. 중상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영구, 불구, 영구적인 큰 장애가 남아야 돼요. 뼈가 부러진 거 그건 붙으면 괜찮아요. 이런 데 뼈, 큰 뼈요, 다리뼈 이런 거요. 시간 지나면 붙어요. 붙으면 장애 안 남아요. 진단 주수가 높으면은 중상해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상해에 대한 증거는 없대요. 중상해 아닌 거로 보인대요. 그래서 일단 공소권 없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상대는 음주운전인데 음주 수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신대요. 이분 말씀대로요. 이 사고 음주한 차가 내가 쭉 가서 정상적으로 맞은편 차들이 오고 있고요. 직진한 줄 알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경찰은 황색 전면 신호에 왜 속도 줄이지 않았느냐? 아니, 교차로 일단 들어가서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깜빡이 킨 차가 있으면 조심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깜빡이 키지 않고 내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쏙 들어왔으면은 황색 전면이라 하더라도 100대 0 하는 게 저는 옳다는 생각입니다. 직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푹 불나방은 못 피해요. 그리고요, 상대편 갈비뼈 8개 부러진 거, 이야, 진짜 조상님의 은덕일까요? 이 사고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밀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와. 황색 전면 신호. 물론, 저는 이 정도면 내가 들어갔는데 상대에서 내가 이미 교차 들어갔는데 갑자기 푹 좌회전 들어왔으면 저건 이제는 100대 0 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보험사에 끝까지 싸우라 그러세요. 아니 깜빡이 안 켜고 지금 제가 말 실수할 뻔했어요. 술 처먹고 그랬어요. 술 마신 상태에서 술 마시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음주 수치가 윤창호법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죠. 배는 없으면 아무 데나 들어오죠. 그렇다면 100대 0이 되죠. 이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 전면도 신호등 없는 거예요. 저렇게 무모하게 직진해서 큰 차가 오고 있는데 거기를 푹 들었으면 이제는 100대 0 하십시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됐습니다. BCT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꺾고 들어온 걸 전제로 한 겁니다. 내가 이미 들어가고 저기서 깜빡이 킨 차 없고 서로 직진 이렇게 교행으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푹 들었을 때 그럴 때도 나한테 잘못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런 거 100대 0 해야죠. 오랜만에 주택가 골목길, 주택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인데요.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12시 방향으로 가는데요. 9시 방향에서 뭐가 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가다가 천천히 들어가다가 멈췄어요. 아이쿠. 불박차 먼저 진입하죠? 80방향 넘기면서 천천히. 그런데 내가 먼저 들었는데 멈추고 오토바이가. 이 사고 몇 데미지인가요? 우측도로 적용하지 않아요. 예, 불박차 우측도로니까 그래 불박차 우측도로 우선 그래 불박차 40 상대 60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천천히 먼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가다가 오토바이가 멈췄어요. 오토바이 내가 먼저 들어가 가도 되는데 저쪽에 좀 빨리 와야 돼 멈춰줬어요. 그럼 오토바이도 서행했어야 돼요. 근데 오토바이가 와서 그냥 이럴 때 불박차 잘못 있나요? 가다가 멈췄는데 아이고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죠. 이제는 과감한 판사받는 100대 0입니다. 이런 거 우측차 좌측차로 따지지 않고요. 내가 천천히 먼저 들어갔지 않느냐. 근데 나중에 들어온 차가 보고 멈췄어야지. 근데 와서 그냥 거기서 자빠지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상대 측에서는 70대 30을 얘기한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상대가 70대 30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해서 안 되겠다. 소송 가자. 소송 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제네. 어제 40대 60으로 나왔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께서 불박차 보험사에서 항소를 요청해 놨는데 보험사에서 항소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이랍니다. 당연히 항소해야죠. 당연히 항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1심 소액 판사분들은요. 소액 사건은요. 은근히 원님 재판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지방 수령에게 삼권을 다 줬잖아요. 사법행정 또 뭘 줬네? 입법도 줬나요? 입법은 아니겠네요. 행정도 하고요. 자기가 재판도 해요. 그 모든 게 다 자기 보고 그래. 네가 더 잘못했구나. 저기 저 위에 저기서 그 관찰사님이 이거 100대 0 해줬는데 아니다. 내가 볼 땐 60대 40만 하거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다른 판결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60대 40입니까? 내가 뭐가 40번 잘못했어요?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면, 억지로 잘못이 있다면, 들어가기 전에 시야 확보 안 됐네. 서행도 해야 되지만, 여기 잘 안 보이잖아. 좌우가 안 보이잖아. 여기 잠깐 멈추지 그랬어. 잠깐 멈췄다가, 저기 위험하게 오네. 오토바이가 빨리 오네. 여기 들어가기 전에, 뭐야, 이 속도인가요? 10으로 나오나요? 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좌우를 살폈더라면, 그럼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잖아. 방어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들어갔잖아. 그게 꼬투리가 된다 그러면 한 20%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과감한 판사들은 저럴 때 100대 0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항소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보험사는 새로운 증거 있나요? 없는데요? 아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차피 항소 기각이에요. 왜 항소 기각이에요? 지난번에 이 판결이 있었잖아요. 이거요. 크게 2019나 77516 이 사건 100대 0입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100대 0 판결입니다. 이거보다 오히려 약했어요. 그 영상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데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보시죠. 이게 100대 0이에요. 이게.
이 사고가 불박차 천천히 갑니다. 아까보다 빨라요. 그죠? 네, 불박차. 이렇게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트럭인데 쑥 들어가다가 멈춰요. 예. 와. 이 사고가 이 오른쪽 손차 2차 100%예요. 보험사에서는 우측 차선에 2차 40, 불박차 60이라고 그랬어요. 택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천천히 먼저 들어갔는데 저기서 오른쪽에서 펑! 저러면 안 되지 않냐. 저 100%예요. 이거보다 아까 오토바이가 훨씬 더 잘못했어요. 그래 100도행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겁니다. 나쁘게 봐도 80대 20입니다. 반드시 항소해달라고 그러십시오. 보험사가 항소 안 한다? 그것은 직무유기죠. 예, 보험사가 우리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오히려 상대한테 이익을 준다? 보험사들이 항소를 무조건 안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새로운 증거 가지고 그래. 무슨 놈 새로운 증거 있어요? 새로운 증거는 있는 거 갖고 하는 게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밥상 차려놨어요. 밥상 차려놨는데 먹어보니까 맛없어. 그럼 다른 사람들 똑같은 밥상 갖고 와서 드셔보세요. 맛있네. 똑같은 밥상을 해. 똑같은 밥상. 불박차는 기아 레이차인데요. 레이차가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앞에 트레일러가 가요. 1차로에 트레일러에 불간데 다시 뭐야 사고를 확인하래요. 와, 어떻게 알았지? 사고를 확인하래요. 근데 트레일러 번호판이 안 보여요. 흐려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앞번호판을 외웠어요. 번호판을 외워서 경찰에 저 트레일러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에서요. 미적미적한데요. 이번 사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저 트레일러? 트레일러에 책임지려면 트레일러에서 떨어졌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바퀴 흙바디 부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 트레일러에서 빠졌으면 트레일러가 100% 책임져야 돼요. 만일 바닥에 있는 거 밟아서 튀었으면 그럼 저 시커먼데 밤에 안 보이겠죠? 바닥에 있는 거 밟았으면은 그런 불박차가 운이 나빴던 경우입니다. 어떻게 수사해야 될까요? 번호 외운 거로 조사해달라고 그러면 경찰이 아니 증거를 주세요. 증거 번호판 입으로 외운 거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국민제보 같으면 영상에서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관적인 건 인정 못해요 하겠지만 지금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당했으면 경찰이 조사를 해줘야죠. 조사를 해서 물론 저 트레일러는 모르고 갔겠죠. 여기에 떨어진 건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뺑소니는 해당 안 되고 사고 미조치도 해당 안 돼요. 어떻게 조사해야 될까요? 트레일러 번호 내가 외운 거 근데 뒤에 뒷번호 뒷번호 외우면은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7859 그러면은 그 앞에 또 무슨 가나 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그럼 복잡해서요. 근데 예컨대 83 다에 1, 2, 3, 4 이렇게 정확히 외웠다 그러면 그 차 경찰은 금방 차족줘야죠. 그럼 주인한테 전화해서 자 언제 어디 주행한 적 있습니까? 네, 주행한 적 있습니다. 그 차에 혹시 흙바지 부분 다 붙어 있습니까? 흙바지가 없는데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없어도 있는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찰이 확인하면 되죠. 확인을 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협조공문 보내서 그쪽 경찰서에서 관할경찰서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해달라. 확인하면 흙바지가 다른 건 다 오래됐는데 그거 하나면 새 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왜 새로 교환했나요? 그 정도까지는 경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켜주는 경찰 공무원들이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요. 주차해놓은 차를 어떤 차가 팍 긁고 갔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CCTV로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런 경찰관들이 저 구청에 가서요. 또는 시청에 가서 그래서 그게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그랬어요. 제가 10시에 차를 세워놨는데요. 아침에 7시에 나와보니까 누가 긁고 갔어요. 찾아주세요. 그거 찾아줍니다. 그거요. 8배속으로 봐요. 8배속으로. 그냥 1배속으로 보면은 그 9시간 동안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 8배속으로 보다가 이상해서 탁 스톱해서 보고요. 그렇게 찾아줘요.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그렇게 찾아줍니다. 뺑소니 반해서요. 이것도 찾아줘야죠. 그런데 그 차는
빗물바지, 그 흙바지가 멀쩡하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럼 거기서 그 차에 떨어뜨린 거는 증거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조사를 해줘야죠. 경찰이 성의가 없대요. 아마 지금 바빠서 그럴 거예요. 바쁜 것만 얼른 처리하면 해줄 것 같습니다. 해주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자차도 가입이 안 돼 있대요. 이 자차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것 같아. 네. 제 차가요, 여기저기 많이 파손됐어요. 생각해보면 달리는데 기계 흙 빠지고 그게 푹 하면은 여기저기 많이 깨지죠.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되나요? 자차가 없어요. 아이고. 일단 내 돈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차 없으면. 내 돈으로 고치고, 그리고 그 트레일에서 떨어졌으면 그 트레일로부터 손해배상 받는 거고요. 만약에 바닥에 있는 튕겼으면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는 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차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한편 그 트럭에서 떨어진 게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라면 도로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인데요. 그건 어렵습니다. 도로공사가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치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순찰을 안 돌아서 그대로 있었다든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위험한 게 있으니까 치워주세요라는 신고를 받고도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치우지 않았다라든가, 그럴 때는 도로공사가 책임지는데요. 근데 금방 순찰차가 지나갔어요. 순찰차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돌아요. 지나간 다음에 누가 떨어뜨렸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거의 없다고. 공사구간입니다. 공사구간 갑니다. 여기서요. 예,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네요. 네, 근데 불박차가 빠른 것도 아니에요. 어이구. 여기서 매끄럽지 않았지만 한번 덜컹하네요. 뭘까요? 덜컹. 뭐냐면요, 바닥이 이렇게 됐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푹 패였어요. 뭐예요? 포트홀이에요. 포트홀인데요, 이 공사업체에다 손해배상해달라 했더니, 뭐 무슨 손해배상이 한 50만 원에 끝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리 견적이 100몇십만 원 나오는데 50만 원 어떻게 끝내요? 그랬더니, 그럼 안 되래요. 당신 돈으로 고치고 나중에 청구하든지 소송하든지 만들어요. 자차보험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수리해달라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포털에 폭 빠졌는데 밤에 저거 안 보이잖아. 밤에 안 보이는데 일단 과실은 100대 0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100대 0 여부를 떠나서요, 내 수리 견적이 100몇십만 원 나오는데 5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러면서 바퀴 한쪽만 갈면 되지 뭐. 그래, 바퀴 타이어 펑크나고, 그래, 그거 갈어.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퀴가 타이어 펑크 났고요. 여기 빠져갔고요. 자, 여기도 긁혔고요. 여기 빠져서 공사구간에서 바퀴 한쪽만 갈아준대요. 근데 저게 푹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라이먼트도 봐야 되고요. 이게 뭔가 다른 데도 파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점검이 필요하죠. 그런데 바퀴 한쪽, 아이고 50만 원 되잖아. 근데 바퀴 갈 때는요, 한쪽만 가면 또 마모댕이 달라서 양쪽에 두 개를 다 갈아야 돼요. 여기서 바퀴 두 개 값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 다른 데 가서 여기는 타이어가 이제 망가졌어요. 그래, 망가진 거 요거 달았잖아요. 양쪽이 같이 달잖아요. 요 정도 되는 중고치 갖다 껴. 그럼 되잖아. 거의 적당히 다른 거 중고. 근데 중고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새 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랑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두 개를 갈아야 되는데 두 개 값 못 받아요. 하나만 받습니다. 한편 수리비가 얼마 예상되니까 수리비 달라. 그런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런 소송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돈으로 고친 다음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내가 다쳐서 치료비 들잖아요. 치료비 들 때도 내가 먼저
병원에 치료받고 치료비 얼마 들었고 나 일 못했고 나 위자료 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다치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에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일단 치료비는 먼저 대주자. 치료비는 지급보전해주자. 또는 지급보전 안 해주면 가불금 주자. 원래는 내가 먼저 다 처리하고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장례비도 마찬가지예요. 장례비 받아도 치르나요? 아니죠. 내가 치르고 장례비 청구하는 거잖아요. 사망사고일 때. 따라서 내 차 수리 견적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 돈 주시오. 그런 소송하면 판사가 그래서 실제로 수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고치진 않았는데요. 그럼 그 수리비 지금 예를 들어 150만 원이라고 그러면 150만 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러면 입증하세요.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감정해야 돼요. 자동차에 잘 아는 사람이 이거 수리비 150만 원 맞습니다. 감정비가 300만 원 들어요. 뭐 간단하면 한 150만 원 되겠죠. 그래서 내 돈으로 내가 먼저 고친 다음에 당신 때문에 내가 수리비가 이금 들었잖아. 그걸 내놔라고 소송하는 겁니다. 도로공사 측에서 끝까지 50만 원밖에 안 준다. 근데 내 차 수리비는 뭐 150만 원 나왔다. 그럼 일단 내 돈으로 고치고 그 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답답한 상황이네요. 대신 상대 측에서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럴지 몰라요. 그래서 바퀴 망가지고 덜컹 했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고 그럴 때 제대로 된 큰 공업사, 공식 서비스 업체에서 하면은 나중에 시비를 안 하는데요. 그냥 그 좀 싼 데 가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거 너 일부러 그냥 엎어쓰기 바가지 씌운 거 아니야? 그렇게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데가 어디예요? 공식 서비스 센터는 그렇게 시비를 공식 서비스 센터가 엎어씌우기 잘 안 하잖아요. 공식 서비스 센터는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다른 데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걸 다퉈요. 그래서 수리비 적정성 여부가 다퉈질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공업사에 가서 제대로 고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디가 틀어졌다 이 충격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수리 과정을 사진도 찍어놓고 뭐뭐 수리했다는 거 제대로 다 해서 그래서 소송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송했을 때 밤길에 여기 가로등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는데 포트홀 나에겐 잘못이 없어야 맞겠죠. 밤에는 안 보입니다. 며칠 전에 했던 영상인데요.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직진하러 와요. 직진하러 오는데 불박차는 좌회전하 들어갈 차입니다. 포켓차로 들어갈 차예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사고인가요? 여기서 불박차는 직진 시운에 포켓차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요 검은 차. 요 검은 차가 직진 두 번째 차로에서 포켓차로 들어오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불박차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멈춰요. 멈추니까 오토바이가 으악 하면서 들이받습니다. 그 과정 다시. 자, 직진 1차로에서 포켓차로 들어가고요. 이때 이 차가 직진 신호인데 이렇게 오면서 멈춰요. 멈추니까 오토바이가 저 차를 들이받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상대 차는 진로병역중 사고니까 7대 3이다 얘기해요.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뭐 몇 대 몇이라 얘기는 안 하고 7대 3이 우리가 억울한데 불박차가 아니군요. 이 검은 차. 이 검은 차의 보험사에서는 70대 30을 주장해요. 오토바이 30 잘못이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정상 직진할 때 갑자기 나를 가로막고 딱 멈추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투표를 해봤습니다. 투표 결과 70대 30이면 적당하다가 2%고요. 승용차 100% 잘못이다가 74%였습니다. 승용차 10 내지 20%다 24%였습니다. 저는 뭐라 그랬냐면 요거는요 이것만 봐서 모르겠네요. 그 앞쪽에 뻥 뚫렸는지 아니면 앞에 다른 차들이 멈춘 상황인지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 앞쪽 영상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으로서는 100대 0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힘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저한테 그려주신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뻥 뚫렸어요. 여기가 정지선이에요. 녹색 신호예요.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인데
그런데 요 차가 여기 들어갔고요. 요 차가 여기에서 이렇게 딱 가로막은 거야. 그 오토바이가 꽝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쪽 말만 들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요 앞에 다른 차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방 영상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방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불박차는 목격 차량이죠. 불박차가 여기서 요 검은 차예요. 상대차는 요 검은 차. 불박차가 포켓차로 들어가고요. 상대차가 앞에 진짜 아무도 없네요. 녹색 신호고요. 예. 그래서 제가 둘을 합쳐봤어요. 전방 영상하고 후방 영상하고 합쳐서요. 합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시죠. 아까 그 약도 그린 게 그대로예요. 그죠? 여기서 이때 쾅 다시 언제 들어오나요? 앞으로 쭉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오토바이는 이런 차들에 가려서 잘 안 보이겠죠? 그런데 상대차가 여기서 요거 한 칸, 이게 8m예요. 두 개, 16m. 한 20m 되나요? 20m에서 앞으로 쭉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추면은 저 오토바이는 어찌하오리까? 2초 만에. 앞에 신호 녹색 신호 뻥 뚫려 있고 앞에 없었는데 갑자기 쑥 들어서 막으면은 저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을까요? 2초 만에? 그런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시속 3, 40km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속 3, 40km면은 100대 0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속 3, 40이면 한 15m? 그 정도면 멈출 수 있어요. 시속 3, 40보다 더 속도가 높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일단 나한테 유리하려고 저 속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는데요. 이거는 오토바이의 속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오토바이 속도가 50 정도 됐으면 저 못 피해요. 정지거리가 안 나와요. 오토바이가 시속 50 정도 됐으면은 100대 0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가 왜 1차로로 와? 이게 3개 차로면은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 3차로는 2차로로 왔어야지? 지정차로 위반은 문제하지 않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아주 어쩌다 한 번씩 그때 지정차로 위반이 문제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정차로 위반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거의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 가능성이 오토바이 속도에 따라서 오토바이 속도가 여기가 제한속도 얼마예요? 60. 제한속도 60이면은 오토바이가 5, 60이면서 전 100대 0이에요. 근데 오토바이가 30쪽이다, 3, 40쪽이다. 그럼 100대 0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속도에 따라서 100대 0일지 아닐지가 결정될 수 있는 이렇게 앞이 뻥 뚫렸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더 멈추면 어떡하겠습니까? 질문자분께서 생애 첫 차를 마련하셨대요. 비록 중고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를 해서 외제차를 구입하셨답니다. 지인 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차를 잠깐 세워두고요. 이때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죠. 소리가 들릴 겁니다. 소리가 부북 소리가 나요. 보세요. 아이고, 뒤에서 난 소리야. 또, 뭐예요? 다시. 처음에 부북 소리는 요 뒤차 긁었어요. 여기 넓어요. 여기에 1톤 트럭도 쑥쑥 지나갑니다. 근데 이 차가 뒤에서 부북하더니 내 차까지 새벽 3시 반. 그리고 어떡하나 보세요. 저 차가 멈추나? 멈추는 듯 하더니 그냥 가? 아니 남은 차 긁어놓고 그냥 가? 이런.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요. 약 7분에 나타나요. 저 뭘까요? 전동 킥보드 같죠? 예, 전동 킥보드 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이제 여기서 내리네요. 내려서 옆으로 끌고 와서 옆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뭐 하나 보세요. 네, 전동 킥보드 세워놨네요. 네, 불 끄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일 겁니다. 네, 움직이네요. 움직여요. 아까 그 사람이에요. 지나간 차, 긁고 간 차의 운전자입니다. 저 운전자가 다시 왔어요. 왜 다시 왔을까요?
왜 다시 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저 차가 이렇게 긁고 가놓고 와서요. 뭐예요? 매직으로 칠해놓고 왔어요. 매직으로. 자기가 긁은 데를 찾아갔고요. 매직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참나. 아까는 긁고 가고 사이드 미러도 긁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긁고 그리고 와서 다시 와서 매직으로 딱 긁었습니다. 저 차를 번호판이 보이잖아요. 저는 모자이크 했지만 전화했어요. 경찰에 전화해갖고 신고했습니다. 찾았어요. 근데 운전자가 저 그럼 운전 안 했어요. 예? 당신 대리운전 시켰어요. 대리운전자가 차를 긁었습니다. 처음에 긁은 거, 긁고 그냥 간 거, 그것도 괘씸한데 나중에 와서 매직으로 또 이렇게 해놓은 거. 이 부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매직으로 이런 데다 막 이렇게 칠해놨으면은 그것은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긁고 간 데를 매직으로 이렇게 피 안 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눈 가리고 아웅한 거, 요거는 처벌을 못 하죠. 왜냐면 이미 고쳐야 될 때다가 매직으로 조금 이렇게 한 거, 증거 인멸하려고 한 거죠. 저 부분은 처벌 대상이 아니죠. 주정차된 차를 차만 망가뜨리고 여기 뭐가 이제 파편이 흐트러지고 그랬으면은 거길 치워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그냥 갔느냐? 그럼 사고 미조치에 해당되는데요. 요거는 차만 긁고 갔어요. 저거는 범칙금 12만 원이에요. 그리고 안전운전 불이행 10점이죠. 그리고 물피도주 15점이죠. 그래서 12만 원 플러스 25점으로 그냥 형사사건은 끝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자 보험이 있죠. 근데 그걸로 좀 고쳐주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괘씸해 죽겠어요.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택가에 주차 중인 차량을 상대차가 충격 도주해놓고 사고 부위를 다시 와서 사고 부위를 매직으로 2차 훼손. 매직으로 저거다 색칠하는 거. 어차피 고쳐야 되는 거 저걸 2차 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괘씸하긴 하지만 상대는 12만 원 플러스 25점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대리운전자 보험 거기서 내차돼서 이제 100% 해주는 거. 그걸로 끝입니다. 이럴 때 보험사가 가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쪽은 노란 줄이 없지만 저쪽은 노란 줄이 있어요. 불법 주차하냐? 아이고 설령 불법 주차라고 하더라도 옆에 트럭도 지나갔어요. 뒤에 차도 긁고 내 것도 긁고. 대리운전 하는 분이 왜 그랬대요? 저럴 때 남의 차를 긁었으면 와서 매직으로 칠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사고 냈습니다. 연락처 주십시오. 거기다가 써놓고 가야 돼요. 그리하지 않으면은 12만 원, 12만 원. 주차장에서 그랬으면은 범칙금 부과되는데요. 벌점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도로예요. 도로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10999. 왕복 2차로예요. 왕복 2차로인데 좀 넓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저 앞에 차. 앞에 차가 오른쪽으로 가네요. 네, 오른쪽으로. 나 이쪽으로 지나가야 돼요. 자, 오른쪽 쓰나봐. 오른쪽 쓰는 줄 알았는데. 이런. 뭐야. 사고 났어, 이거 어찌 된 거야?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차 빼세요, 빨리. 네. 앞차 운전자가 죄송해요. 네. 앞차가 오른쪽으로 여기 보세요. 얼마나 넓은가 보세요. 여기 차 한 대 서 있잖아요. 그래도 공간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두 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차가 오른쪽으로 대는 줄 알았어요. 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불박차 쪽으로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깜빡이 없이 갑자기 좌회전. 처음에는 앞차 운전자가 죄송해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다음날
앞뒤 관계네요. 왜 뒷차가 날 들이받아요? 에이 참나. 도로가 한 차선이 꽤 넓어요. 한 해차로가. 예.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많았는데 불편함이 없을 만큼 차들이 숭숭 다닐 수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브레이크를 밟길래 당연히 정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직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좌회전. 예. 상대차는 앞에 빨간불 보고 불박차가 알아서 속도 줄이겠지 싶어서 요태는 좌회전? 네, 좌회전이도 유턴이든 여하튼 간에 건너편에 내려주려고 그랬으니까요. 좌회전이 유턴이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녹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험사를 통해서 자기는 피해자래요. 그래서 뒷차가 자기는 20이고 뒤에 차가 들이받아서 하나의 차로니까 뒷차 80%래요. 근데 지금은 6대4까지. 불박차 60, 자기 40. 앞차 40, 뒷차 60. 이렇게까지. 싫어요? 싫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우리 차는요, 사람이 운전자 있고 애들이 4명 타고 있었어요. 60대에서 받아들이실래요? 마실래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그러다 다음날, 당신이 80. 이제는 당신이 60. 60대 40까지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뒷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 앞차 잘못이 더 크다. 하하, 어떡한데요? 어쩐데요? 그러면 앞차 잘못이 더 크니까 그래 신고하려면 신고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하면 앞차가 가해자가 될까요? 저는 불박차가 가해 차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차 다친 사람 있으면 5명이잖아요. 5점씩 5, 25 안전운전 불이행 10점에다가 앞차 5명 25점 합치면 얼마에 35점 불박차한테 부과될 것 같아요. 불박차 운전자한테요. 저는 60대 40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 의견이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앞차가 쭉 가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다면 그러면 저 우회전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막혀 있어요. 쭉 막혀 있어요. 50m 더 가면 거기에 50m 더 가야 거기가 교차로예요. 여기는 쭉 막혔는데 저 차가 쓴다 하더라도 쓰는 걸 보고 지나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교차로예요. 여기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에 정지선이 있어요. 정지선이 있고 왼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차로에서는 이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지나가면 괜찮은데요. 이 차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차를 추월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불박차가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앞차가 완벽하게 이 차가 쓰려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오른쪽으로 깜빡이 켜든가 비상등 켜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 때 좀 더 지켜봤어야죠. 물론 앞차가 저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든 깜빡이 미리 켜고 유턴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 이렇게 하든가 어떻게 했었어야죠. 자기만 편하게 파크하는 거 이거 잘못이에요. 앞차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 뒤차 불박차도 조금 성급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냥 아직까지 안 섰잖아요. 멈추지 않았잖아요. 멈추겠지. 앞차가 멈추겠지. 저는 불박차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 40이면은 받아들이시고요. 앞으로는 상대차가 멈추는 것 같다.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제 말이 옳을지 여러분들은 100% 앞차 잘못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앞차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경찰서 가면은 불박차가 벌점하고 범칙금 먹을 것 같아요.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자, 앞차 잘못했어요. 근데 앞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에 대다가 갑자기 벼락 들어왔다든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듯이 하다가 벼락 들어왔다든가 그런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럼 좀 그 차가 멈추는 걸 보고 갔어야죠.
성급했죠. 지금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조심하시라고 투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투표. 아니, 제 의견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다시 한번 투표 한번 해보죠. 자, 시작. 제가 뭐 우기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좋은 의도 아시죠? 네, 이제 불박차장님 더 크다는 얘기가 좀 더 많네요. 앞차가 넓은 공터에서요, 두 대가 한참 동안 나란히 가고 있다가 한참 동안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툭 들어왔다든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듯이 하다가 들어갔다든가, 그럴 때는 앞차장님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럴 때는 앞뒤 관계와 좌우 관계로 봐야 되겠죠. 지금은 도로 특성상 제가 볼 때는 앞뒤 관계로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십시오. 불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앞차도 좌회전합니다. 그러다 사고 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 깜빡 켜고요. 째깍. 앞차는 좀 가까운데 좀 거리 좀 뛰었으면 좋겠는데 앞차도 좌회전이네요. 근데 앞차가 좌회전 어떻게 하나요? 앞차가 앞차 급하게 가네. 좀 더 갔어야지. 급하게 돌아요. 유도선 안쪽으로.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일까요? 앞차가요.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찬찬히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죠. 횡단보도 끝에서 가는데 미리 꺾습니다. 좌회전 신호. 좌회전 신호가 없네요. 비보호 좌회전이네요. 맞은편 차가 올까봐 그렇게 급하게 들어갔나요? 여기서 급하게 들어갑니다. 차도 없는데, 직진한 차도 없는데. 근데 유도선 이쪽으로 갔어야 되죠. 급하게 들어갔어요. 급하게 들어가고,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앞차는 좀 가까워요. 으악! 아니, 요 차가 중앙선 물고 역주행 형태로 역주행이죠. 이 차를 보고 이 차가 으악! 놀라 갑자기 멈추고 불박차가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저 노란 차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노란 차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걸 들고 경찰에 갔어요. 경찰에 갔더니 앞차랑 안전거리 지켰어야죠. 왜 이렇게 바짝 쫓아갔어요? 뒷차 100%입니다. 접수하실래요? 접수하세요. 네, 그러면은 벌점하고 범칙금 네 드릴게요. 싫어요. 잠깐만.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과연 제가 가해 차량인가요? 저 앞에서 중앙선 물고 들어온 저 역주행차요. 저 차 없었으면 사고 안 났어요. 저 차 없었으면 사고 안 났고요. 그리고요, 이 차가 이렇게 돌았으면은 저 차를 미리 발견했잖아요. 근데 좁게 돌아갔고 늦게 발견했잖아요. 왜 제가 100% 잘못입니까? 이 차가 미워요. 여러분들 누가 1번 타자입니까? 요 차입니까? 물론 요 차가 좁게 그렸지만 내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건 요 둘만 비교하면 잘못이 내가 더 크죠. 앞차가 원을 좁게 그린 거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나중 문제예요. 둘 중에서는 내가 가해 차량 그래. 근데 나는 이 차보다 이 차 저 역주행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불박차가 무조건 내 가해 차량에서 그래서 제가 접수 안 하고 왔는데요. 변호사님을 존경하고 살아가는 애청자 남규비입니다. 이분 질문자가 남규비님이세요. 제 동생이 사고 났어요. 제가 볼 때 백대훈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노란 차 경차의 반대쪽에서 오는 차 때문에 쫓게 든 차 갑자기 멈췄고요. 네, 앞차에겐 잘못이 없나요? 앞차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원을 좁게 그렸다 하더라도 뒷차가 안전거리 시켰으면 사고 안 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앞차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요 차가 문제예요. 요 차. 변호사님, 이건 백대훈 아닌 것 같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노란 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 차를 찾아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라는데 경찰에 신고하면은 나를 가해 차량하겠다고 그러고 어찌하오리까? 백대훈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반대차를 찾아야 될까요? 투표해야 될까요? 투표 안 하겠습니다. 투표의 가치가 없죠. 이 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이 차가
제일 잘못했죠. 2차 때문에 갑자기 멈췄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사고는 내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거 나한테 잘못 조금 있어요. 근데 그 2차는 갑자기 펑 멈추게 이 역주행차 때문이죠. 저 노란 차가 80%, 내가 20%. 이거 보면요. 요거 노란 차 80, 요 차 빵, 나 20. 또는 70대 빵대 30. 그 정도로 보여요. 이 차를 잡아야 돼요. 근데 경찰은 저 차는 부딪히지 않았다. 부딪히지 않아서 빼라. 왜 빼요? 왜 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연극의 주인공을 언제까지 빼고서 얘기할 겁니까? 경찰의 관행. 민사에서는 저 차에 잘못이 있다. 형사에서는 저 차 부딪히지 않았다. 그래서 저 차는 뺀다. 빼지 마세요. 근데 제가 경찰에 접수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왜요? 아니, 많은 경찰관들이 이제는 주연을 집어넣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나는 싫어. 나는 아직까지 나는 저 부딪히지 않았으면 뺄 거야.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차는 2도선 좁게 돌아서 좌회전했고요. 불박차는 안정을 지키지 못했네요. 맞은편 차가 중앙선 물고 왔어요. 역주행차가 가해 차량 돼야 되지요. 예. 역주행차 80, 가운데 빵, 불박차 20, 또는 70대 빵 대 30. 다만 경찰관들 중, 조사관들 중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역주행차는 비접촉이나 그 차는 빼고 앞차와 불박차 둘만 따지자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조사관들도 아직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주행차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접수할 것이냐 신중히 검토해야 돼요. 아이고 참. 만약에 경찰에 접수된 상태에서 불박차를 가해차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해야죠. 그리고 제발 연극은 끝나더라도 주인공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주인공을 뺍니까? 매우 중요한 영상, 진짜 귀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직진합니다.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입니다.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보시죠. 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녹색 신호죠. 어떤 차 하나가 지나가네요. 좌회전 들어가네요. 또 한 대가 이런. 괜찮으세요? 네. 상대차가 어디서 나왔나요? 2차. 2차가 어디서 나왔나요? 저 차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보시죠. 불박차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자, 여기서 차 한 대 나왔죠. 그런데 아니 2차도 이상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저 차. 요 차는 1차로서 나왔는지 2차로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요 차는 최소한 2차로서 나옵니다. 여기 좌회전한 차들 기다리고 있어요. 1차로 차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합니다. 이곳 제한속도 60도래요. 과속하지 않았어요. 속도 나오네요. 여기 불박차 속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나옵니다. 불박차 속도가 과연 얼마인지 57. 네, 속도 위반 아니에요. 속도 위반 아닌데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내 신호에. 근데 양쪽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이 된다. 보험사 말대로 80대 20이다. 그 중간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80%가 100대 0이 된다. 보험사 말대로 80대 20이다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그 중간 90대 10이다가 16%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비보 표지판이 있나요? 없네요. 삼거리네요. 삼거리예요. 그럼 불박차 가는 쪽에는 비보 표지판이 없겠죠? 상대편이 있더라도.
내가 볼 때 내 정선으로 가는데 어떤 차 한 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뭐야 저. 그래서 번쩍 갔어요. 갑자기 뭐가 신호위반한 줄 알고 해서 번쩍 한번 해줬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러분들 부인께서 운전하시고요. 질문은 남편이 하셨는데요. 아니 저 차 올 때 저 뭐야 할 때 위험하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번쩍 한번 하셨다는데 번쩍했는지 아닌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한테 댓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차가 여기 아직 안 나갔어요. 내 신호예요. 저 차가 비보호 좌회전인지 아니면 신호위반이 나는 몰라요. 둘 중에 하나죠. 신호위반 좌회전이든지 비보호 좌회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는데 어떤 차가 이럴 때 불만 번쩍하고 그냥 가시나요? 아니면 속도를 줄이시나요? 뭐야? 속도를 줄여놨으면 또 들어오네? 만약에 앞차가 빠져나가고 완전히 빠져나간 다음에 갑자기 들어왔으면은 아니 빠져나서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들어오면 어쩌는 거야? 근데 지금은 상대차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상대차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불박차가 여기서 속도를 좀 이때 속도를 좀 뭐야?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그러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줄줄이 좌회전이 붙어서 했어요. 뚝 떨어져서 이 차가 완벽하게 벗어났으면 내가 가야죠. 근데 들어왔으면 백대형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백대형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비보호 좌회전한 차가 그것도 1차로도 아니고 1차로 다른 차들 기다리고 있는데 직진사로 쑥 들어오는 거 저거 정말 나쁘죠. 진짜 곤장 100대를 때려주고 싶죠. 그러나 아까 누가 하나 나간 거 그러고 이제 없을 때 가는데 들어온 거 하고 아직까지 상대차가 조금 남아있는 것하고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이 차 가다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개가 팍 튀어들어오면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뭐가 있으면 나도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요. 비보호 좌회전 사고 동시 진입이면은 100대 0으로 보는 게 맞죠. 지금 거의 동시 진입. 100대 0이 맞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좌회전일 때는 나도 앞차가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 이제 겨우 빠져나가는데 그때는 속도를 좀 줄이시는 게 그게 우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그게 방어운전이고요. 그리고 과실 비율도 지금 상황은 그리고 과실 비율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0대 0이 쉽지는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질문자 분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100대 0으로 설명드리지 못해서요. 항상 줄줄이 좌회전.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한 차가 있을 때는 일단 내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그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어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도로는 제한속도 70입니다. 그리고 사고 시각은 1월달 06시 44분 껌껌한 새벽이죠. 불박차는 25톤 화물차예요. 짐을 가득 실었습니다. 총 중량 40톤입니다.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예요. 왕복 8차로의 넓은 길입니다. 가겠습니다. 녹색 신호예요. 이 사고 40톤 트럭 총 중량 40톤 녹색 신호 제한속도 70 앞에서 차들이 빠져나갔어요. 또 한 대 있어요. 또 한 대 빠져나갔어요. 근데 지금 요 차가 들어옵니다. 지금 불나방처럼 이거 내가 40톤 내가 으악! 저 차 보일까요? 불박차. 블랙박스는 나보다 한 1.4m 앞에 있잖아요. 대형 화물차는요, 내가 손을 뻗어도요, 블랙박스 안 닿아요. 한 1.4m,
초등학생 하나 누울 정도로 먼 거리에 있어요. 그 앞에서 보는 것하고 난 여기서 있으면 AP가 가서 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보여요 안 보여요? 상대차 들어오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쭉 가고 빠져나왔어요. 이제 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옵니다. 이거 이게 무진장 광각이에요. 와이드예요. 엄청 와이드예요. 불박차는 여기를 보겠죠. 여기서 들어와요. 저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가는데 이제 피할 수 있나요? 이 사고를 보험사가 80대 20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한속도 70, 25톤, 26톤, 정확히는 26.5톤이에요. 총중량 40톤, 보험사 80대 20 주장.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이다. 80대 20이다. 그 중간 90대 10이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98%는 100대 0입니다. 한 분, 50분 중에 딱 한 분이 80대 20입니다. 이걸 80대 20이라고 하시는 분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박차 입장에서는 저 차들이 비보자리라는 게 보이나요? 아니 꼼꼼해서 비보 표지판이 보이나요? 그리고 여기도 상거리예요. 저쪽은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저 뭐야 이 차들이 왜 새벽 시간에 차가 없으니까 저 신호 위반하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에 가는 차도 때로 신호 위반? 이제 다 되겠지 하는데 여기서 이 차 달려오는 거 저 보이지도 않았겠죠. 이 불박차 운전자분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25톤 덤프트럭의 화물차예요. 네, 화물차. 시속 50으로 달려도 저렇게 들어온 차를 못 피합니다. 승용차도 못 피해요. 100대 0입니다. 25톤 대형 트럭은 불박에 보이는 것보다 불박은 이만큼 와이드라서 그렇지만 실제 여기밖에 안 보여요. 시야도 좁아서 안 보였을 거고요. 보여도 저를 어떻게 멈춰요? 못 멈춰요. 네. 멈출 수 없지요. 근데 끝까지 80대 20이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소송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대형차 운전자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한번 본인이 소송하시겠다면 제가 진짜 한번 피 터지게 싸워보겠습니다. 이게 100대 0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형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무서워서 앞에 녹색 신호더라도 저게 비보인지 아닌지 밤에 보여요? 여러분들 밤에 그리고 내가 간 쪽에서는 비보라는 표지판도 없는데 저게 신호 위반인지 비보인지 내가 알아요? 그럼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갖다 속속도 줄여서 가야 돼요? 그럼 신호등 떼야죠. 상대차가 그리고 어디서 들어왔나요? 1차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상대차가 여기 1차로 차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아니 이걸 80대 20이면 말이나 됩니까? 싸워보십시다. 소송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에서 소송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13101 소액 사건도 아니에요. 제가 단독으로 넣었어요. 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다. 원고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된다. 근데 그를 이를 게을리했다. 아니 내가 뭘 게을리해요. 아까 차도 다 빠져나갔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90대 10이다. 판사님께서 이 사고를 90대 10으로 판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15만 원인데 위자료 250만 원 인정하셨어요. 보험사는 어디 크게 부러지지 않으면 위자료 15만 원에서 많으면 30만 원이에요. 위자료 250만 원. 소송 비용 커버해 주려고 해준 것 같아요.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100대 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대 0인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비보호 좌회전 허용된다? 나한테 안 보이잖아요. 아니 비보호 좌회전 차량 잘 살펴라? 늦게 들어왔잖아요. 다 빠져나간 다음에 아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항소합시다.
1심 판사들 1심을 혼자 하잖아요. 단독 판사니까. 한 번 더 싸워보십시다.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 83828. 요 나라는 건 뭐냐면요.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 가, 나, 다. 이거 민사입니다. 고, 노, 도. 이건 형사예요. 민사 2심, 항소심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고 당시 원고들은 요건 이제 운전자하고 지입차기 때문에 차하고 소유명이 다른 사람도 있어서 원고가 둘이에요. 나 다친 거, 내 차 망가진 거. 제가 주장한 거예요. 원고 소송 대리인. 제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원고가 직진신호인데, 직진신호 가야지. 그리고 편도사차로, 왕복 8차로예요. 근데 우리 쪽은 비보좌회전 표시가 없었어요. 우리 쪽은 없는데 내가 비보좌회전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신호위반 하는 걸로 생각했죠. 신호위반 다 빠져나와서 이제 괜찮은 걸로 생각했죠. 그리고 원고가 좌회전한 피고차를 발견한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내가 무거워요. 40톤이에요. 어떻게 멈춰요? 30m 차이 될까 말까 하는데 시속 70도로에서요. 그래서 이건 100대 빵이다. 그리고 위자료 250만 너무 적다. 제가 그걸 갖다 주장했어요. 근데 위자료보다는 중요한 게 이제 과실 비율이죠. 위자료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게 100대 빵이면 어느 게 100대 빵이냐. 그랬더니 이거요. 보험사도 항소했어요. 웃겨요. 보험사도 80대 20대 왜 90대 10으로 판결했냐고 보험사도 항소했어요. 아이고 보험사 아니다 뭐 보험사는 그렇다 치고요. 네. 피고는 근데 거기다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해요. 원고가 비보좌회전 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속도를 줄였어야 된다. 그리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의 과실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햇소리를 해요. 예. 보험사 측 주장은요, 그냥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그냥 이걸 70% 이상, 이걸 7대 3이래요. 7대 3, 6대 4래요. 그거는 뭐 그냥 벌린 게 입이니까 뭐 얼마든지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보시죠. 이 사건. 이것은 편도사철의 비보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다. 상대는 허용되죠. 나는 안 보여요. 원고 차량의 반대 차선에서 상대차가 비보좌회전하기 몇 초 전에도 다른 차들이 지나갔다. 3대나 지나갔다. 따라서 풀박차가 녹색 시로에 따라 직진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혹시 반대쪽에서 비보좌회전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폈어야 된다. 이미 다 빠져나갔어도 또 있을지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다. 그리고 부딪힌 게 상대차가 불박차를 때린 게 아니라 불박차가 그 차 옆을 때렸다. 불박차가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그렇지. 브레이크 안 잡았으면 그 차가 날 때리죠. 그 차는 브레이크 안 잡고 쑥 지나고 난 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가 상대차 옆을 때렸다. 트럭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승용차의 오른쪽 중간부 뒤를 때렸다. 아이고 브레이크 잡지 말고 그냥 치고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 죽었으면 100대 해줄 건가요? 사고를 그나마 죽이려고 급제동해서 그나마 그렇게 됐는데 사고 장소도 이미 상대차가 4차로 중에 많이 왔다. 4차로까지 왔다. 1차로가 아니고 상대차가 많이 왔어. 봐봐. 상대차가 어디까지 왔나 봐봐. 여기서 사고 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사고 났어. 봐. 저 차가 여기서 사고 났잖아. 여기서. 아이고 브레이크 마진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여기서 부딪혔죠.
최대한 이거보다 더 어떻게 멈춥니까? 우리 테디님 보세요. 25톤 총정 40톤짜가 이 정도 섰으면 얼마나 빨리 급제동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네가 앞으로 그 차 옆을 때렸잖아. 그리고 4차로도 미쳤잖아. 그러면서 90대 10? 정당하다. 90대 10. 1심 판단 정당하다. 90대 10은 정당하다. 저 이 판결 받고 가슴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게 왜 90대 10이어야 됩니까? 항소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상고는 안 했습니다. 대법원에 가봐서 대법원에서 보지도 않아요. 그냥 제대로 했네.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 없네. 대법원에서 인용되는 거요. 1% 안 돼요. 이거 무조건 되고 그냥 기각이에요. 상고 기각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어차피 상고는 안 되니까 대법원 가지 맙시다. 그러나 저는 이거 100대 0입니다. 저는 100대 0이에요. 못 피합니다. 우리 판사님들, 가족분들 중에 좀 대형 화물차, 덤프트럭 운전하는 분들도 한 분 정도 계시면 좀 자문 좀 구해보세요. 자문.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불박차 입장에서 녹색 신호에 갔는데 아까 지나간 차들은 저 차들은 새벽 시간에 차가 안 오니까 직진 온 차가 없으니까 그냥 급해서 좌회전하나 보다. 다 빠져나갔네. 정성 들어가는데 불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가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을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불박차 운전자하고 저하고 의기투합해갖고 한번 해봅시다.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이런 사고 있으면 그리고 그 운전자분께서 변호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판결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또 계시면 전 또 싸울 겁니다. 언젠가는 똑같은 사건 100대 0 판결 받아낼 겁니다. 이 사고는 90대 10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확고하게 이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옳다는 확고한 생각.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불박차가 진로 변경한 것도 아니고요. 차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차로로 간 거고요. 만약에 1차로 갔으면 미리 보였겠죠. 나 원래대로 지정차로 지켰고요. 여기 화물차는요. 화물차 여기 A필로 무지장 넓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뭘 잘못했습니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번호판 고의로 가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처벌받죠? 자동차 번호판은 잘 보여야 돼요. 명찰을 가리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명찰을 보이면 안 되니까 가리는 거예요. 명찰이 잘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번호판이 잘 보여야 됩니다. 번호판을 일부러 고의로 번호판이 안 보이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범칙금 과태료가 아니에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불박차 앞에 이런 차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뭘로 가려놨어요? 85 어예요? 뭐예요? 85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부탄가스통으로 딱 걸어놨어요. 덜렁덜렁해요. 근데 안 떨어져요. 딱 가리고 갑니다. 이야, 저거 85 뭐 다음에 그 다음에는 9999까지 있잖아요. 0001부터 9999대 저거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죠. 여기서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가겠습니다. 떨어지겠다 저거. 봐봐. 손 들고 저. 가려놓나? 아니 저는 헐 부탄가스통 같은데 얘 조심해야 되겠다. 야, 얘 너무 대놓고 가리 저 되나 저러면 쓰레기 차량이네 저러면 안 되지. 근데 저거 신고해도 못 찾는 거 아니야? 번호가 없는데. 그렇지 번호가 없으니까. 예. 저 차 굳이 신걸로 추월해서 앞번호판을 봐야지. 그렇지 앞번호판 봐야 되네. 아! 놓쳤어요. DM은 신호위반? 아 저런 차가 아직도 있냐? 아직도 있나 저런 차가? 예. 아 이거 앞쪽 한 문자에 대모할까? 한문철 TV에 제보할까? 앞번호판을 봤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에이 참 번호판도 가리고 또 신호 위반도 하고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이제 황색불 위반한 거죠. 그런데요. 근데 요 차는 놓쳤어요. 근데 아유 그럼 아무것도 없나요? 저 신호 위반을 갔어요. 요 차도 신호 위반이에요. 황색불 언제 바뀌었습니까? 황색불 바뀌는 게 여기서요. 저 쓰레기 차량. 근데 저거 신고해도 못 찾는 거 아니야? 번호가 없는데. 빨리 가서 앞번호판을 봐야 되는데 굳이 신걸로 추월해. 이때 황색 신호로 바뀌죠? 황색 신호로 바뀔 때가 황색 신호로 저 차 굳이 이때 바뀌었어요. 이때 충분히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신호에서 쭉 지나갔습니다. 에이 참. 그런데요. 요 차. 뒤에 차 보세요. 아, 저 차는 그래. 앞번호판을 못 봐서 아유 억울해. 근데 요 차. 저 차는 어떡하나요? 추월해서 앞번호판을 봐야지. 황색불 위반도 하고. 요 차 신호 위반. 저거는 뒤에 번호판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국민제보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상품권 7만 원 보냈답니다. 신호 위반이 6만 원이죠? 근데 운전자 보고 오라고 하면 운전자가 안 와요. 운전자가 가면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에 운전자가 안 가요. 그럼 차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 요 차 앞번호판을 봤어야 되는데 에이, 큰 고기 놓치고 조그만 거 하나 잡았네요. 아직도 저런 차가 있나? 저 쓰레기 차이가. 쓰레기 소리 듣지 마십시다. 재밌죠? 예. 큰 고기 아깝다. 요새는요, 경찰관 없더라도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킬 건 지킵시다. 지킬 건 지키고요. 물론 황색불이 바로 앞에서 딜레마 존이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미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앞에 차도 신호위반, 뒤에 차는 더 밉잖아요. 그러지 마십시다.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녁 때 13개의 영상을 했는데요. 화가 나는 영상도 있었고요. 또 조그맣지만은 그래도 작은 정보도 전달해 드린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두 부부의 대화가 참 재미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음성 변조 안 하고 제가 올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요 차 얘기를 빼려고 그랬어요. 저 차가 저 사람들이 나 신고했구나. 아유, 근데 본인이 잘못했는데 거기 뭐 억하심정 갖는다 해서 불박차 번호가 안 보이는데 불박차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소리가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 차 얘기는 뺄까 하다가 또 어떤 분들이 요 차가 신호위반인데 요 차는 그래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신호위반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렇게 번호판 부탁해서 딱 끼면 껴지나 봐요. 그러지 마세요. 가다가 저 잘못해서 툭 떨어져 갖고요.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아